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 그리고 부정방정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차수 우리 1차부터 3차, 4차까지 방정식 형태들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차수에 구애받지 않고 연립방정식 그리고 부정방정식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우리 말 그대로 몇 가지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이상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방정식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형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3개짜리, 그쵸?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긴 한데 여기서는 2개짜리는 앞에서 여러분 많이 연습하셨을 거고 미지수가 3개로 주어지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어떤 식으로 푸느냐. 미지수 3개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문자를 소거를 해서 문자를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연립 1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문자를 이런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씩 묶어서 하나의 문자를 소거를 해서, 근데 문자를 소거를 할 때는 공통된 문자를 소거를 해서 똑같이 x랑 y에 관한 어떠한 다른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초점은 2개씩 묶어서 문자를 소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같은 문자를 소거를 해서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초점을 맞추시고요. 자, 그래서 나온 시기값을 대입을 해서 나머지 문자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연립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 그냥 주어진 형태로 하나의 식으로 풀었는데 연립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만약에 묶여있는 게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1차 방정식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서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5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런 2차 방정식이 있다. 연립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통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 대신에 밑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나온 x 값을 다시 이용을 해서 y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식하고 2차식을 표현이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을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 묶여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다행히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x를 뭐 y로 똑같이 표현을 한다든지 y를 x로 표현을 해갖고 다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인수분해도 안 된다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2차항을 소거를 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갖고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 내용에 관한 거는 우리 문제를 풀면서 우리 예제로서 뒤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부정방정식. 자, 먼저 여러분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뭔지부터 일단 설명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일치해야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지수가 만약에 3개라면은 주어진 식도 3개가 주어져야지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수보다 적은 걸 갖다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걸, 즉 미지수는 3개인데 주어진 식이 2개밖에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그냥 식만 주어져서는 정확한 미지수의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따르는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만약에
정수 조건이다. 그쵸? 부정방정식을 푸는데 주어지는 미지수가 정수로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1차식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로 이용을 해서 이것은 정수인 꼴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이것도 어차피 부정방정식이에요. 그쵸? 하나의 문자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이 존재하는 거죠.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근이에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정수가 되는 그러한 값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정수 곱하기 정수의 형태로 변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방정식의 형태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또는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정수 조건에 맞는 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수 조건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 조건이다. 그쵸? 조건이 주어졌는데 실수 조건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판별식을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특별한 점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식을 정리를 했는데 우연찮게 다행히 실수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나왔다. 실수에서 제곱에서 0이 나오려면은 둘 다 0이 돼야겠죠. 따라서 주어진 A하고 B의 식을 동시에 0으로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정방정식은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어떠한 주어진 조건이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잘 찾아가시면서 문제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근이라는 거. 자, 공통근이라는 거 사실은 연립방정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 공통근이에요.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걸 공통근이라고 하고요. 인수분해를 하든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이를 하는 거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는 최대 공약수 또는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 이거 2차,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다는 무슨 말이냐? 어떠한 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두 식에 더하거나 곱하기 안에는 G,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 근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자, 공통근은 따로 이렇게 뭐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연립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그 근이 공통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주어진 조건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근의 의미까지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문제 우리 접하면서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문제가 주르르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죠. 첫 번째, 그쵸? 가장 기본적인 형태, 1번. 아, Z네요. 자, 1번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요. 자, 1번은 물론 이것을 두 개씩 묶어서 Z를 없애든가 X를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처럼 개수가 다 똑같을 경우에는 좌변하고 우변을 한꺼번에 더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돼요? 16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12가 되겠죠? 따라서 X, Y, Z는 얼마다? 6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X하고 Y를 더한 게 7이다라고 했는데 X, Y, Z를 했더니 6이 나왔다. 즉, Z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Y 더하기 Z, Y 더하기 Z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면 10이 되겠죠. 그쵸? 10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z 더하기 x가 이번에는 9라고요. 그러면 y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같이 x, y, z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은 사실은 조금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개수들이 다 일정한 연립 1차 방정식이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어지는 이 x,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형태, 2번이 지금 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에서는 어떻게 두 개씩 3개에서 2개씩 묶어갖고서는 문자를 소거를 해갖고 우리 다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식을 볼게요. 2x 더하기 y 플러스 z는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지금 보시면 zet이 똑같이 1, 1, 1이라는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z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두 개를 빼면은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하나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을 보시면 x 마이너스 2y 그리고 z는 8,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두 개씩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z가 또 없어지죠는 얼마? 14,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보시면 위에 두 개씩 그리고 밑에 두 개씩 묶을 때 똑같이 z를 소거해서 x랑 y에 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식 다시 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14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다시 나누게 되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 두 개를 연립으로 할게요. 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빼면은 4y는 얼마다? 4, 따라서 y는 1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랑 y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식에다가 아무거나 여러분 편한 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6이고 y가 1이다. 맨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1 더하기 z는 5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얼마요? 마이너스 11 더하기 z는 5, z는 16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1차식 두 개씩 묶어갖고 여러분 문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문자 소거하는 거, 그쵸? 소거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문자 3개짜리인, 그쵸? 미지수 3개짜리인 연립 1차 방정식 문제 풀이 같이 해봤어요. 자, 그러면 2차식에 관한 거 뒤에 한번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3번은 1차식하고 2차식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죠. 그러면 자, 위에 주어진 식에서 y는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y 값을 어디다가 밑에다가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누구?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전개하면 2x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1인데 25가 넘으면 마이너스 24는 0,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이다.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x는 얼마다? 4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면은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x가 4면은 y는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x, y 순서상. 자, 그래서 1차식하고 2차식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간단하게 1차식을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자, 4번 보시면 2차식하고 2차식인데, 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똑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게요. 변변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y가 얼마다?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하나 관계식. y는 x 플러스 1이겠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식을 아무데나 2차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x는 2. 따라서 x제곱 2x제곱 그리고 더하기 2x. 근데 뒤에 마이너스 x가 있네요. 그냥 플러스 x. 다음 플러스 1, 그쵸? 1이 나오는데 뒤에 2가 있죠? 따라서 넘기면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2하고 1, 1, 1,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2x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x가 얼마예요? 2분의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x가 이렇게 되면 y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되겠네요. 그쵸? 위에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2분의 1일 때는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하고 y에 대한 값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씩 나오는데요. 연립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두 개 순서상으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5번하고 6번하고 2차식에 대해서 계속 풀어볼게요. 5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3xy는 마이너스 2다. 그리고 xy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변변 빼볼게요. 변변 빼면은 x제곱 그리고 3xy 마이너스 xy이기 때문에 플러스 2xy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이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완전제곱의 형태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얼마다? 0이다. 따라서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마찬가지로 x는 얼마? 마이너스 y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x제곱 그리고 y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x제곱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x제곱이 1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y랑 x랑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y는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부호가 거꾸로 이런 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우리 2차식 같이 풀어봤고요. 자, 6번도 2차식 연립 2차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보시면 2차식인 연립방정식이 또 주어졌네요. 자, 이러한 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x는 1 플러스 2y 1차식하고 2차식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거 3번하고 마찬가지로 1차식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1 더하기 2y가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2y제곱이죠. 2y제곱이 나올 건데 뒤에 마이너스 y제곱이라서 그대로 y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y에 관해서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2는 0. y는 얼마? 마이너스 3이거나 2이거나. 자, 이럴 때 x는 어떻게 돼요? 자, y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2가 들어가게 되면은 5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여기까지 다양한 형태 각각의 연립방정식 문제 푸는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1, 2번 일반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6번처럼 1차식하고 2차식이 주어질 경우가 있고 2차식, 2차식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 푸는 방법들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번 문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단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근이 있다고 칩시다. 공통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근을 갖다가 공통근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알파를 공통근이라고 하고 그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공통근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을 지금처럼 동시에 만족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변변 한번 빼볼게요. 2차식이라 생각하고 변변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 제곱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A 알파 이렇게 되네요. 그쵸? 2알파, 2A 쭉 그냥 써보면 2알파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을 좀 전개를 할게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A 마이너스 A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그쵸? A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뺀 식을 그대로 그냥 전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A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A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알파, 알파, A 정리했고요. 마이너스 A의 알파 중간에 하나 있고 다음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중간에는 A로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이번에는 A로 묶게 되면 똑같이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건 마이너스로 한꺼번에 끄집어낼게요. 그러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알파라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공통근이었고 이 식을 얻기 위해서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는 0이 나왔는데 그러려면 A가 얼마다? 우리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두 개의 2차식이 똑같이 나와요. A제곱,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나오고 밑에 식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식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러한 근을 갖도록 되기 때문에 A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없다라고 특이한 답이죠. 4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근에 관한 거 간단히 풀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마찬가지로 공통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두 개의 집합 A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고요. 그 다음 b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0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두 개의 교집합이 1이다. 그러면은 a하고 b랑 둘 다 동시에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야겠죠. 자,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1이 이 두 개의 공통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의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죠. 즉 a가 얼마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0이라서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x 밑에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0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0이기 때문에 b는 얼마? 1이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일반적인 형태의 공통근 말 그대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교집합했을 때 1이다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집합의 형태로 우리 문제로 주어진 거고요. 이런 식으로 2차식 간단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부정방정식하고 연립방정식을 같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2분의 3-x 그리고 3분의 y 플러스 5분의 z 얘는 딱 보시면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부정방정식 같죠. 식 2개고 미지수가 3개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는 식이 3개 이상이죠. 비례식의 형태로 식을 준 것 뿐이지 실제로는 자, 어떻게 이거를 는 k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x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먼저 2분의 3-x 식을 가운데를 띄워놓고 2분의 3-x는 k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3-x는 2k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x는 2k-3 따라서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다. x를 이렇게 다른 문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3k-1이 될 거고요. z는 5k 플러스 1에다가 2로 나누한 이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x랑 y랑 z를 갖다가 다 어떻게 다른 문자로서 하나의 문자로 그런데 k라는 하나의 문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밑에 식 3x 더하기 2y 플러스 z가 10이다 다 k로 우리 바꿔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k로 정리한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9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y다. 그쵸? 2y 더하기 6k 그쵸? 2y이기 때문에 6k 마이너스 2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z를 더하게 되죠. 플러스 z니까 2분의 5k 플러스 1 이게 얼마다? 1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고 괜히 지웠네요. 아까 전에 x가 2k 플러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y는 3k 마이너스 1 그리고 z는 5k 플러스 1 2 이렇게 되겠죠?
K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3 X랑 Y랑 Z랑 나중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표현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식을 각각 3배, 그 다음에 2배, 그 다음 Z 이런 식으로 더해서 1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6K, 6K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7되죠. 따라서 2분의 5K 플러스 1이 이쪽이 지금 7이에요.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얼마가 되나요?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 5K 플러스 1은 6이다. 그래서 K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K가 1이면 각각 집어넣으면은 여긴 1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다? 3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곱,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얼마다? 6이다 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비례식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방정식을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연립방정식 안으로 들어가는 식들은 굳이 1차, 2차 개념 이런 걸 떠나서 지금처럼 비례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수식, 루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말 그대로 연립방정식, 주어진 방정식의 공통근을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차수에 구애받지 않고 복잡한 식의 방정식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지금처럼 K라는 새로운 문자를 취한을 해갖고서는 식을 간단히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2차 식의 연립방정식 마저 풀어볼게요. 자, 2차 식의 연립방정식인데 두 개가 2차 식으로 주어졌는데 이 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위에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4y제곱은 0이다. 자, 이게 뭐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돼요. 하나의 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4y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관계식? x는 y다 또는 x는 4y다. 이 두 개의 x랑 y에 관한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찾은 관계식을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x랑 y랑 같대요. 그러면 식을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배의 x제곱은 30. 자, 밑에 식에다가 x는 y라는 관계식을 이용을 해갖고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6x제곱이 얼마다? 3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x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면은 y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두 개의 합은 2루트 5이거나 마이너스 2루트 5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x가 4y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x가 4y다 그러면 x 대신에 4y를 집어넣게 되면 16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12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30이다. 자, 그래서 얼마? 30y제곱이 30이라서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몇 번? 4번에 5라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2차식, 아까 1번에서 연립할 때는 어떤 식으로 두 개를 빼거나 이런 1차식에 대한 정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처럼 2차식도 인수분해를 해갖고 인수분해라는 게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인수분해는 조금 달라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인수분해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값을 갖다가 다른 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5번까지 같이 연립방정식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연립방정식 여러분 꼭 지금까지 내용 다룬 거 1차식, 2차식 이런 거 위에도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로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방정식이 연립해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좀 유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유형들 연습해 보시고요.
꼭 복잡한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식이 수시간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